조선 후기는 소설의 시대였다. 방각본, 세책가, 전기수 세 가지는 알아야 돼. 전기수는 평가원에 한번 나왔어. 숙향전에서. 세책가는 도서대여점이다. 오늘날 서울에만 있었다. 세책가. 전기수는 책 읽어주는 사람. 변사 같은 사람인데, 방각본은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방각본 이전에는 필사본이 있었어. 필사본이. 필사본은 자, 이 친구가 춘향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빌려.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이야. 다 필사하는 거야. 필사하다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바꿔버려. 그래서 유동문학이야. 이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유동문학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춘향전의 기본 골격은 똑같지만 이게 너무 무려 춘향전은 그래서 150여 편이 넘어. 150여 편이 넘는 게 춘향전이야. 춘향전의 가장 결정판은 남원고사라는 대작장편 소설이야. 이 남원고사라는 소설이 아마 그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현대 판본으로 살 수 있어.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남원고사라는 소설책을 읽어보면 춘향전의 가장 후대 판본이면서 방대한 양이 다 들어있고 저기에는 시조라든가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도 녹아 들어있어. 그러니까 남원고사를 집필하신 분은 이 조선시대 때의 교양이 아주 많았던 분이야. 그러니까 150여 종류가 넘어. 필사하는 거야, 필사. 빌려다가 밤새 옮겨 적다가 어떤 특정 부분에 재미없으면 바꾸고. 그래서 유동문학이야. 정해진 게 아니라 판소리가 그래. 혹은 적층문학이라고도 해. 쌓을 적자 층계를 쌓아. 그래서 다 달라. 춘향전 가장 인기 있었던 게 150여 편, 그다음 심청전이 100여 편, 뭐 흥부전이 80여 편이래. 따라서 이런 거는 기본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세세한 부분은 다 달라서 국문학자들의 연구가 유동문학, 적층문학으로서의 이제 소설 인구가 많았다는 거고, 목판 인쇄술이 발달해.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이제 필사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세 군데 있었어. 서울에서 경판, 이게 서울 판본이야. 그 다음에 안성 판본. 이 허생전에 보면 안성이 가장 상업도시의 중심이니까 안성 판본. 그 다음에 이제 전주가 판소리의 고장이다. 그래서 완판본이 있었는데, 이제 완판본이 가장 재미있다고 얘기를 해. 그 활기차고 낭만이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춘향전 이러면 완판 84장본 연려춘향 수절가를 얘기한다. 연려춘향 수절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 요거야. 대체로 연려춘향 수절가야. 그런데 경판은 서울이니까 더 세련되게 혹은 더 다이제스트판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경판 33장본이야. 근데 남원고사 저거는 엄청나게 두꺼워. 그러니까 이 84장짜리 목판, 이게 목판이라는 건 파내잖아. 그리고 찍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 책을. 84장짜리 춘향전을 33장으로 만든 게 경판본인데, 경판본은 다 얇아, 일반적으로. 따라서 연구가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건 완판본인데, 우리나라 세 군데가 있었어.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세 군데에서 책을 찍어냈다. 따라서 소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완판본, 경판본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있을 거야. 그게 어디 지역에서 책을 찍어냈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고,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나온 게 방각본이라는 거야. 여기서 대량으로 찍어낸 걸 서울에서는 세책가에 넘겨. 그래서 이 도서대여점에서 이 부녀자들에게 반지나 비녀나 녹그릇을 받고 빌려줬다고. 그래서 실학자들이 소설을 싫어한다고. 유학자들이. 소설은 세상을 망치는 거다. 안여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소설만 읽어대는 거야. 소설 인구가 엄청났어, 조선 후기에는. 그리고 이 사람도 아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남대문 같은 시장에서 책을 읽어줘. 책을 읽어주고 결정적인 대목에 가서 딱 멈춘다고. 그리고 이 바구니를 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다 동전을 가득 넣어가지고 가득 차면 이제 다시 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이 목소리가 아주 다양했던 모양이야. 기록에 의거하면 장화홍련전을 잇고 있는 어떤 전기수가 남대문 앞에서 흥분한 관중 하나가 장화의 어머니가 나쁜가? 그 계모잖아. 장화홍련 다 죽이고 나서
흥분한 관중이 이 전기수를 이 나쁜 년 하면서 찔러 죽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 책 읽다가 갔어. 비명 행사를 한 건데 이 전기수는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잘했던 모양이야. 거의 실감나는 연기를 해가지고 바로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결정적인 대목이. 하여간 그런 거 보면 소설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그런데 전기수가 숙향전에서 평가원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결정적인 대목을 찾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결정적인 대목이 어디냐를 찾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 죽기 위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 되게 궁금하잖아. 물론 이제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살아났겠지만 하여간 독자들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런 데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보기라는 상위 항목에 전기수에 대한 언급이 있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방각본 세책과 전기수는 매년 했던 거야. 근데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된 걸 보고 세책과나 방각본도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 따라서 세책과는 도서대여점이고 방각본 그 전에 필사본을 알아두고 적층문학하고 유독문학의 개념을 알아둬. 작가가 이렇게 김만중의 뭐 구운몽 사신남전기 이런 작품도 있지만 이 작가가 없는 작품도 많다는 거야. 그게 유독문학이야. 적층문학이고. 자, 그 다음 67쪽에 조선 후기 소설에 대해서는 이제 쭉 읽어보고 분류 항목을 본다. 먼저 1번 전기소설이야. 이건 이제 뭐 조선 전기에도 있었으니까 금오신화하고 원색몽유록, 뭐 왕랑 반혼전. 인간 세계가 아닌 괴기한 신비의 세계를 주로 표현한 소설이고, 이 사회소설은 홍길동전, 전우치전, 사회변혁 추구 밑줄 긋고, 그 다음 군담소설도 거의 출제됐죠. 역사상의 영웅들을 소재로 하여 전쟁 무용담을 그린 것. 요즘 보면 무협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무협지도 나름대로 이런 데서 폼뜬 거야. 임진록, 유충렬전, 조웅전, 임경업전, 박시전. 다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왔던 것들이야. 그 다음 애정소설, 춘향전, 숙향전 잘 나왔고, 운영전, 가정소설, 사시남전기, 콩쥐파치전, 장화홍련전. 그 다음 이상을 그린 소설, 귀족들의 이상은 구운몽과 옥루몽에 있다. 윤리소설로 창성가미록이 출제됐다. 그 다음 적성의전, 역시 밑줄 긋고. 풍자소설로 인간성의 결함, 사회보수이나 불합리 등을 풍자한 소설로 이춘풍전, 배비장전, 두껍전, 박지원의 호질이나 양반전. 그 다음에 이제 가계소설인데 이게 대작장편이야. 수대에 걸친 가계 이야기를 제재로 한 대하소설이다. 완월, 회맹년, 명주, 보월빙, 윤화정삼 문치록, 유시삼대록. 거기에 현시양웅 쌍링기나 현시양웅 쌍링기 혹은 이화정연 등등도 들어갈 수 있다. 완월 회맹년은 7차 문학교과서에 있다. 그 다음 판소리계 소설, 설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다시 판소리 사설에서 소설로 발전한 것인데 춘향전 등의 판소리 12마당 작품이다. 고대 소설이 운문체 혹은 율문체야. 율문체로 되어 있다 하면 대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낭송하기가 좋았겠죠. 주요 작품으로 밑에 홍길동전, 구운몽, 춘향전, 뭐 심청전, 임진록 등등이 있고 홍길동전부터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전우치전, 뒤에 유충렬전. 자, 96년과 06년 10년 터울로 이렇게 나왔고 전우치전은 작년 9월 평가원에, 박시전은 0209 평가원에 거의 다 나왔어. 임진록 작년 6월 평가원에, 0706 평가원에, 최고운전은 05 수능에, 조웅전은 이제 교육청에만 나왔는데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16번 최척전 나올 수 있어요. 불표천하. 최척전이나 조웅전 같은 작품. 임경업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홍계월전도 모의고사 이런 데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두는 게 좋겠다. 81쪽에 홍길동전을 가볍게 확인하자. 홍길동전은 96년도 수능은 덜 알려진 부분이야. 완전히 덜 알려진 부분이고 여기 실전 12하고 실전 14하고 굉장히 유사하니까 그냥 같이 문제를 한 번만 읽고 같이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원래 고전소설은 친숙함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쭉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친숙하다. 그러니까 옛날 글씨체로 써진 게 있고 한문소설은 번역을 잘 해놓기 때문에 번역을 한 건 현대소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예스러운
의고형 문체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빠르게 읽어보자. 집을 나온 길동이 정처 없이 가다가 한 곳에 다다르니 경계가 절성한지라. 경계에다가 98 수능에 나온 걸로 경계, 경치, 경관 이렇게 써놔. 경치, 경관. 다 같은 뜻이야. 절성. 자, 빼어날 성자예요. 대단히 빼어난지라. 인가를 찾아 들어가니 인가는 없고 큰 바위 밑에 돌문이 닫혀 있더라. 길동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 길동은 동그라미를 딱 쳐두고 넓은 평야에 수백 가구 집이 들어서 있고 무슨 잔칫날이던가 많은 사람이 모여 즐기고 있다. 밑줄,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라. 밑줄 긋고, 자, 서술자의 설명이야, 이게. 서술자가 아주 친절하게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밝혀놓은 거죠. 눈도 길동을 보고 그 사람됨이 녹록지 않음을 보고 위인전 그랬지. 위인전 사람 됨됨이야. 사람됨이 녹록지 않음을 보고 한 사람이 나서서 반기며 묻는다. 그대는 그대 길동이죠. 어떤 사람인데 이곳에 왔는가. 이곳엔 영웅이 모였으나. 자, 맨 첫째 줄 위에다가 저거 우연성이야. 우연히 찾아간 거지.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고 우연히 찾아갔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이곳에 왔는가. 이곳엔 영웅이 모였으나 아직 괴수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 만약 용력이 있어 힘이 있어 참여하고자 할진대 저 돌을 들어보라. 말을 듣고 길동이 그 돌을 집어 30보를 가다가 던지니 그 돌 무게 1000근이라. 자, 전기성이야. 비현실적 요소. 말도 안 되죠. 모두가 일시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 들 자 없더니 오늘 하늘이 도와 장군을 주심이로다. 하고 길동을 상좌에 윗자리에 앉히고 술을 차례로 권하며 백마를 잡아 그 피로 맹세하며 언약을 굳게 하고 종일토록 즐기더라. 이후로 길동이 그들과 더불어 무예를 연습하니 몇 달 안에 군법이 정제한지라. 정리되고 갖추어지다. 하루는 여러 사람이 우리들이 해인사를 치고 그 재물을 약탈코자 하오나 지략이 부족하여 이를 거행치 못하였더니 이제 장군의 뜻이 어떠시오. 그러니까 해인사가 특별하게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삼아 한번 도적질 해보자 이런 쪽이야. 얘네들이 워낙 큰 절이니까. 내 장차 발군하리니 그대들은 내 지휘대로 하라 하고 청포 흑대에 나귀를 타고 종자 여러 명을 데리고 나가며 내 그 절에가 동정을 보고 오리라 하고 주지승을 불러서 나는 경성 홍판서댁 자제라. 나하고 장군하고 그대하고 연결해. 다 홍길동이야. 그대, 장군, 나. 뭐 이거는 등장인물 따라가라는 거야. 쭉쭉쭉쭉 홍길동 따라가면 돼. 2절에 공부하러 왔거니와 명일에 백미 20석을 보낼 것이니 음식을 깨끗이 차리면 너희들도 함께 먹으리라. 후일을 기약하고 동굴을 나오니 중들이 기뻐하더라. 길동이 돌아와 백미 수십석을 보내고 사람들을 불러 내 아무날은 그 절에 가. 자, 빨갛게 빛줄 이리이리 하리니 그대들은 뒤를 쫓아와 이리이리 하라. 이게 고전소설의 한계지. 이리이리 작품성이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이리이리 하고 그날을 기다려 종자 수십인을 데리고 해인사에 이르니 중들이 맞아들이더라. 길동이 상자회에 앉고 중들을 청하여 술을 마시며 차례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황송하고 감격하여 하더라. 술까지 마시니까. 해인사 같은 이 큰 스님이 계신 절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리가 없어. 길동이 문득 모래를 가만히 입에 넣고 깨무니 소리가 커. 여러 중이 듣고 놀라 사죄한다. 그러나 길동은 큰 소리로 꾸짖는다. 너희들이 어찌 음식을 이리 부정하게 하느냐. 이는 나를 능멸함이다 하고 종자에게 분부하여 모든 중을 한 줄에 결박하여 앉히었다. 그러자 대적 수백여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다 제것 가져가듯 하거늘. 이때 한 사람이 마침 나갔다가 이런 일을 보고 즉시 관가에 알렸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해인사에 사는 사람이죠. 길동이 아닙니다. 관군이 도둑의 뒤를 쫓을 때 한 중이 송락을 쓰고 장삼을 입고 다가와 말한다. 도둑이 저 북편으로 가니 빨리 가서 잡으시오. 관군이 밑줄 그 절의 중이 가리키는 줄 알고 풍우같이 북편으로 찾아 나아가다가 날이 점점 저문 후 잡지 못하고 돌아가니 길동이 도둑들을 남편 대로로 보내고 제홀로 중후의 복색으로 관군을 속인 후 무사히 굴로 돌아왔다. 자, 나하고 한 중하고 연결한다. 길동이 속인 거죠. 관군을 속였다. 자, 그래서 시험 삼아 한번
성공리에 도둑질을 마쳤어요. 이후로 길동이 활빈당이라 이름하여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가급 수령에 불의의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자, 활빈당, 가난을 몰아내고 잘 살게 하는 당. 활빈당, 가난을 몰아내고 잘 살게 하는 당. 탐관오리는 징치하였으며 징벌하였으며 혹 집이 비난한 자 있으면 구제하고 백성을 털끝만큼도 범치 아니하며 밑줄 나라에 속한 물죄는 추워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이 충의 유교관념에 위배될 수가 없어서, 자, 충의 유교관념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따라서 ABCDE에서 이와 같은 문장이 생긴 거야. 정면 도전 X하라. 충이라는 유교관념에. 그러니까 이제 A, B, C, D까지 보면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 응징, 그 다음에 빈민구제, 이런 게 이제 홍길동전의 주제라는 건 다 알죠. 하루는 길동이 여러 사람을 모으고 이제 함경감사, 탐관오리로 백성이 도탄에 든지라 우리들이 그저 두지 못하리니 그대들은 내 지위대로 하라 하고, 이렇게 이리이리 하라 이렇게 안 하고 내 지위대로 하라 이러면 돼. 저 앞에도 이리이리 하리니 이리이리 하라, 이게 아니라 내 지위대로 하라 이러면 될 걸 갖다가 하고, 아무날 밤으로 기약을 정하여 남문 밖에 불을 지르니 그 불을 꺼라 하고 관속이며 백성들이 일시에 내달아 그 불을 구할 때 길동의 수백 명 적당히 일시에 성중에 달려들어 전곡과 군기를 수탈하여 북문으로 달아나니 감사 대경 실색하여 그 도둑 잡기를 힘쓰더니 밑줄 호련 갑자기 북문에 방을 붙였는데 아무날에 전곡 도둑질한 자는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다 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모든 사람을 모으고 지프로 사람 7을 만들어 연불, 진원, 이 주문을 남기 염하고 혼백을 붙여서 7길동이 일시에 팔을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어지럽게 수작하니 어느 것이 정작 길동인지 알지 못하였다. 각도에 하나씩 흩어지되 각각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 정작 길동이 어느 곳에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빗줄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는 술법, 이게 호풍, 환우야, 도술소설에 있는 거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전기성이야. 전기성, 비현실적 요소. 가급 양곡을 밤낮으로 종적 없이 가져가며 서울 오는 복물을 탈취하니 팔도 각 읍이 소요하여 밤에 등이 잠을 자지 못하고 도로의 행인이 끊어졌으니 이러므로 팔도 요란한지라 상께서, 임금님께서 크게 놀라 길동 잡기를 명하더라.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위글의 특성입니다. 이것도 좀 약간 틀렸으니까, 아니 중요하다 그래서 별표를 쳐두고 서술자에 의한 직접적인 설명 부분이 있다. 요거를 빨갛게 밑줄을 그어. 반드시 제시문에서 찾아야 한다. 작년에 0707 대성 모의고사에서 채봉감별곡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지금까지 평가원에 나온 모든 소설은 평가원에 출제된 건 전부 다 서술자에 이런 개입 장면이 있어.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이래가지고 다 틀렸었는데, 그리고 찾을 수 있었어. 좀 어렵게 찾는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대성 모의고사에 없어. 서술자가 개입한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면이 인용될 때 서술자 개입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풀다가 서술자 개입이 있는 줄 알고 해서 되게 많이 틀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술자에 의한 직접적인 설명 부분이 있다. 뭐 활빈당 활동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부분도 사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위에서 왼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 이런 게 서술자의 직접 설명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제시문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평가원 문제 다 있어, 다 지금까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학생들이 있을 줄 알고 생각하는 거하고 있어가지고 제시문에서 찾는 건 분명히 달라. 실제로. 참고로 적어도 채봉감별곡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가 있었다. 2번 시간 순서 추보식 구성이고, 3번 비현실적 요소 전개성이고, 4번 해학과 풍자 X한다. 뭐 판소리계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겠죠. 봉선탈춤 같은데. 여기는 없습니다. 당시의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의 사회소설이니까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중심 내용은 홍길동이 활빈당 활동을 했고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빈민구제와 탐관오리 징벌, 이 등장인물의 비범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2번 답은 1로 가고 3번은 그대, 장군, 나, 한중은 길동. 길동이라고 바로 연결하면 되고 여기 한 사람은 해인사에 원래 있는 사람이야. 한중이 관군을 속였으니까 바로 3번 답은 4.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4번 문제 하나는 이제 의마다 다 알아둬야 되니까 경계, 경치, 경관. 98년 27번이라고 써놔. 4번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위인이 녹록지 않다라는 건 사람의 됨됨이가 녹록지 않다. 위인전. 보면 2번인 거 알죠? 사람을 대하는 훌륭한 태도. X하라. 3번. 디귿은 이제 용력, 힘인데 씩씩한 힘과 뛰어난 역량. 자, 역량이 출제됐어 또. 98년에 27번에. 역량은 힘의 량이니까 능력이라고 적어. 능력. 참여는 참여하다고. 의향은 뜻. 무엇을 하려는 생각 맞아요. 4번 답은 2번이다. 5번. 밑줄 친 부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유교적 충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조선왕을 몰아내고 조선의 왕이 된 소설이 아니지. 조선에서 병조판사한 다음에 율도국의 왕이 되는 거니까. 자, 5번 답은 5번으로 간다. A, B, C, D에서 E. 나라에 속한 물체는 추워도 범치 아니하였다 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번 답을 5로 하고 자, 유사한 부분이니까 뒷장을 넘겨서 12, 13, 14, 15, 16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린 문제는 15번이야. 15번에다가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둔다. 15번에다가 별표를 쳐둔다. 자, 12번 갑니다. 위거를 영상물로 제작하려 할 때 위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장면이야. 자, 좀 더 자세하죠. 이 소설 자체가. 1번 길동이 구려를 찾기 위해 엑스에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장면은 없다. 우연히 그냥 발견한 걸로 나오죠. 따라서 아주 쉽게 12번 답은 그냥 1번으로 나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연히 다 다른 거죠. 따라서 구려를 찾기 위해 애써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야. 우연히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구려를 발견한 거니까. 2번 길동이 도적들 앞에서 당당히 돌을 들어서 장군이 됐고 도적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백마피로 맹세하고 길동이 양반집 자제의 행색으로 해인사에 갔고 길동이 중으로 변장하고 관군을 따돌렸고. 아주 쉽다. 13번이다. 이런 문제는 이제 차분하게 보면 돼.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한 도령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이르렀다. 마침 그 마을에 큰 부자가 괴물에게 딸을 빼앗기고 근심에 쌓여 있었다. 도령은 부자의 청을 받고 괴물이 있는 지하에 들어가 괴물을 물리치고 부자의 딸을 구하는 한편 괴물이 잡아놓은 여러 처자들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길동하고 도령하고 대응되고 여러 도적하고 부자하고 왜 대응이 되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러 도둑들도 우두머리가 필요한 거고 부자도 도움이 필요했다. 재승은 여기서 괴물이나 마찬가지야. 좀 문제가 좀 그런데 괴물 세모 꼴치고 여러 승 이렇게 여러 도적은 부자하고 위치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인사 지하 그 다음에 재물은 처자들하고 마찬가지다. 따라서 재승은 괴물하고 연결을 시켜두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바로 나오죠. 이것도 13번 답을 3으로 하고 14번 굴혈에 대한 설명자. 굴혈에 가서 도둑의 괴수가 됐으니까 주인공의 신분이나 역할이 바뀌었다. 이상이 존재하는 공간, 이건 율도국 쪽으로 나중에 가야 될 거고, 주인공과 대립적인 인물이 충돌하지 않았다. 초월적인 능력은 이미 전수받았었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장면이 홍길동 앞부분이야. 심리적 갈등도 X한다. 자, 충고 부분이다. 15번은 약간 좀 틀렸으니까 봐둔다. 니은은요, 관군이 그절 중이 가리키는 줄 알고, 디귿이고, 여러 승이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니까 공통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충고는 조심해라라는 거지. 그래서 2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법이다. 2번으로 가야겠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15번에 2번으로 가도록. 나머지 선택지 아닌 건 바로 보이고 또 15번, 16번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도 바로 나오죠. C만 홍길동 개인이고 나머지 A, B, D, E 영웅이 모였다. 이거는 홍길동 빼고 도적들이고 B도 호걸 모든 호걸의 동료됨. C, D는 제적이 일시에 칭찬하여 가로되 이 백마 잡아 맹세하여 언역을 굳게 하니 뭐 문제가 유사하다. 그래서 16번 답은 3번으로 하고 앞장으로 가자. 자, 82쪽에 6번에서 11번 사이인데 10번 문제 어렵습니다. 별표 8번 문제 대단히 많이 틀렸다. 박지원의 허생전과 결부되어서 나온 문제다. 자, 가 위에다가 전략, 줄거리 한 문장만 써라. 가 위에다가 그러니까 홍길동이 도적이 된 게 이게 이번 고3 서울시 교육청에 0803 서울시 교육청에 나온 부분이 뒷부분이 좀 중복이 되죠. 뒷부분이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전략 줄거리 그러니까 호부호형 이렇게 써놔. 호부호형을 허락받지 못함. 이게 주제가 적서차별 철폐야. 적서차별 철폐. 그래서 이제 길동이 한이 쌓인 거죠. 그 문제가 약간 7번 문제가 그 6번, 7번은 조그맣게 별표 쳐놔. 이것도 역시 좀 많이 틀린 데인데 자, 가 여러 날 만에 한양에 다다르니 근본천생이라서 그래. 그 줄거리에다 근본천생도 다시 한번 써놔. 홍길동전에 호부호영을 허락받지 못함. 근본천생 이렇게 써도 여러 날 만에 한양에 다다르니 대궐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번 몸을 요동하며 쇠줄이 끊어지고 함거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표현이 구름 속에 묻혀가니 여러 군사가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고 자 밑줄 공중만 바라보고 다만 넋을 이를 따름이라.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런 데서 일단 찾아야 돼. 고전 소설이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할 수 없어 이 연유를 상달하니 상이 들으시고 왈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요 하시고 밑줄 크게 근심하시니 이런 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온 거야. 여러 신하 중 한 사람이 주왈 길동의 소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리라 하오니 한번 제 소원을 풀면 스스로 은혜에 감사하오리니 밑줄 이때를 타서 잡음이 좋을까 하나이다. 따라서 병조판서는 유인책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 뭐 이런 거지. 병조판서 제수는 상에 옳게 여기시어 즉시 길동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시고 사문에 방을 붙이니라.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관대를 하고 초헌을 헌거롭게 높이 타고 과마 타고 온 거야. 대로상에 완연히 들어오며 이르되 이제 홍판서 병조판서 제수 받았으니까 홍판서가 된 거죠. 사은하러 온다 하니 병조하 속이 맞아 호위하여 걸레로 들어갈새 백관이 의논하되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부수를 매복하였다가 밑줄 나오거든 일시의 처축이라. 자, 도끼와 창을 든 군사들에게 주국이라고 명령한 거야. 하고 약속을 정하였는데 길동이 곤란에 들어가 숙배하고 주왈 소신의 죄악이 무겁거늘 도리어 천언을 입어 자 빨갛게 밑줄 평생 한을 풀고 평생 한을 풀고 돌아가오나 평생 한을 풀었다. 이게 이제 어떤 한인지가 좀 잘 안 나오는 요소가 있어서 저 앞에 호부호영을 허락받지 못한 어떤 근본 천생의 한이야. 여기다가 평생 한을 풀고 돌아가오나 거기다가 7번에 1번 7번 문제라고 적어도 7번 문제라고 딱 적어도 연결 전하하오니 바라건대 성상은 만수무강하소서. 이제 마지막 뵙는 거야. 더 이상 조선에 피해가 없을 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며 공중으로 솟아올라 구름에 쌓여가니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상이 보시고 도리어 탄하여 탄식하고 하여 말하되 길동의 신기한 재주 인정했죠.
고금에 드물도다. 제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으니 떠나다 밑줄 긋고 다시는 폐를 끼칠 일이 없을 것이요. 비록 수상하나 일단 밑줄 장부에 쾌한 마음이 있는지라 염려 없을 것이다. 하시고 팔도에 명하여 길동 잡는 공사를 거두시니라. 사면이야. 요게 사면해 줬다라는 거. 자, 8번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거기 이야기 방식면 이렇게 적어도 이야기 방식면은 형식 문제야. 따라서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고 가가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소설이라고 적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점이야. 시점. 소설에서 형식상 특징과 표현상 특징과 효과 이런 거 물으면 일단 시점부터 봐주는 게 가장 좋다. 이야기 방식면에서 가와 가장 유사한 것.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 이렇게 나오면 일단 시점으로 접근하라. 표현상 특징 이렇게 나오면 1번 창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오는 자이다. 자, 의인법이었어. 창문. 우리가 나왔죠. 1인칭이죠. 창이란 흔히 우리의 태양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그 눈이 창이고 집은 그 창이 눈이다. 수필이야 그냥. 2번 1인칭이야 1번. 2번도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김승옥은 참 소설적 장치를 잘 만들어내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자, 그 사나이가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아내의 말이었고, 나도 엮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미에다 쇠목을 쳐놔. 하여간 수렁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어서 도망치죠. 피해버리죠. 자살한 사람을 놔두고. 그래서 너무 늙어버린 거 아니냐. 갑자기 나이가 든 게 아니냐. 서울 1964년 겨울 중요한 소설이야. 별표 쳐두고. 하여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2번은. 3번 채만식의 치숙이네. 치숙. 역시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것이기 한참 당년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자, 채만식의 치숙도 이제 또 채만식 소설도 다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일단 치숙 같은 거 작품은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요게 이제 96년 선택지 96년 수능에 언어유의로 나온 적이 있어. 언어유의.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가 왜 언어유의야? 이렇게 물었을 때 기발한 학생의 답은 사회주의의 주자가 술주자입니다. 이랬다고. 기발한 게 아니라 얼른 생각한 거지.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자, 사회주의에다가 막시즘 이렇게 써도. 그래서 언어유의야. 이게 분명히 언어유의로 출제가 됐어. 막시즘이라고 적어. 마르크시즘이야. 사회주의의 주가 술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막시즘 막걸리. 그 어른들 말에 말이냐 막걸리냐 이랬을 때 그 말하고 막걸리 요것도 사실은 언어유의라고 봐야 돼. 그 네가 한 말이 지금 말이냐 막걸리냐. 자, 막시즘 혹은 마르케시즘 이렇게 정리해도. 언어유의 이렇게 써놔. 2번 3번은 1인칭이다. 지워라. 2번 3번은 1인칭이다. 지워라. 4번 부인은 단지 그 딸이 간 곳도 모르고 그리던 끝이라 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밑줄거 바빠서 초조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자, 부인의 내면이 나오죠. 그 남편들은 이제 그만 다녀오라고 조르는 터이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답. 자, 5번은 만의 한용운에 알 수 없어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저녁노를 이렇게 비유해놨어.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답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님의 시일 것입니다. 이거죠. 시입니다. 시적 비유라고 적어. 알 수 없어요. 자, 4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야기 방식이니까 내용을 보지 말라고. 방식이니까 형식을 보고 소설에서 형식 문제가 나오거든 일단 시점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96년 정한숙의 이어도에서도 표현상의 특징과 요구하는 일단 시점이 기본이야, 소설에서는. 자, 허생전 가자. 빠르게 보자.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사대부란 것들 세목을 치고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사대부에 대한 비판의식이라고 적어. 허생전의 이 부분.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상동그라미. 97년에 박목월의 이별가에서도 나왔듯이
서양 사람들 귀신은 드라큘라야. 검은색이야. 우리가 병문안, 아니, 영안실 갔을 때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하고 가지, 일반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은 상복은 흰 옷이야. 따라서 흰 옷자락이, 이게 97년도 박명월의 이별가에서 한국 사람들의 흰 옷자락이. 허생이 비판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인 이유는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사실은 염색약이 없었단다. 가난한 민족이라서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그 다음 머리털을 한 대 묶고 송곳같이 만드는 거, 상투 틀었지. 사실 상투 튼 것도 신체발부 수지부모에서 이게 머리를 못 자르게 했잖아, 단발령 일어났을 때. 근데 왜 손톱 발톱은 잘랐는지 이해가 안 가. 그것도 드라큘라처럼 길러야 될 텐데. 신체발부 수지부모잖아. 그리고 우리 조상들 머리 잘 안 감았어. 아주 지저분했다고. 이게 상투를 틀었기 때문에. 언제 머리 감으셨을까? 단오날 창포물에. 그러니까 허생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 그 황비용 머리 있잖아. 청나라 중국 떼놈들이 머리 빡빡 깎아놓고 한 주먹만 기르는 거. 그거 오랑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사실 또 오랑캐지.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봐야겠지.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자, 예법 세목골 쳐. 허생이 다 비판하고 있어.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어. 무룡왕도 동그라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떼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에 첩자를 좀 많이 보내라라는 거거든. 서생전 내용에서 청나라에 첩자를 많이 보내서 청나라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부국강병을 하자라는 거야. 배워오자. 앞선 기술이 있으니까. 이건 정약용도 주장했던 바야. 기예론이라는 글에서. 따라서 떼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는 본받을 만한 점이야.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자라는 내용하고 연결된다. 실리 추구 쪽이지. 청나라 오랑캐라고 하지 말고 청나라의 옷을 입고 머리도 본따서 친해진 다음에 배워와라.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해. 이제 대명나라를 위해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사대주의적 발상에 가깝지. 명나라하고 형제지국이니까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라는 건데 사대주의적 발상이야. 이것도. 북벌론이지 이게. 효종대왕이 이제 북벌을 추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좀 변질됐죠. 기득권의 권한 강화로만 쓰였으니까. 실제로 북벌 때문에 이완대장이야 조총부대가 아주 막강했어, 우리나라. 그래서 청나라에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청나라를 치기도 전에 러시아가 청나라에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청나라에서 니네 조총부대 좋다면서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러시아를 물리치지. 그러니까 청나라를 칠 목적으로 만든 조총부대가 사실은 청나라를 도와준 거야. 재밌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사대주의적 발상이고 그래.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이 부분이 97년 수능 29번에 나온 부분이야. 허생전이 직접 제시문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여기 왼쪽에다 적어. 명나라를 위해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비실용적인 생활이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97년 수능 29번 문제야, 이게.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자, 세 가지에다가 시사 3책. 허생이 얘기한 시사 3책은, 1. 인재등용, 2. 권신척결, 3. 부국강병이야.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배워오자라는 거야. 사소취대야, 사소취대. 배를 위해서 사소한 것은 좀 참거나 버리자라는 그런 입장이야. 세 가지. 1. 인재등용, 2. 권신척결, 3. 부국강병이다.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 세목골 쳐. 무능한 위정자 비판이야.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하였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자, 설화적 결말 처리야.
사실 미완이죠. 여기까지 보면. 따라서 그 6번 문제 조그만하게 별표치고 사건 종결법에 나타난 차이점이다. 1. 호의적 현실 이해. 자, 임금이 뭐 병조판서 제수해주고 길동도 떠났으니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종결이 궁금증을 유발한 상태에서 끝났어. 그래서 여기 적대적인 관계는 이제 이완대장하고 뭐 허생과의 관계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사건 종결은 맨 마지막 줄이야. 간 곳이 없었다야. 따라서 적대적 현실이에 X해. 그냥 2번 가. 화해와 타협 맞아요. 그리고 나 타협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2번이 다 맞고 3번 비극적 결말, 희극적 결말 다 틀렸고 4번 운명에 순응한다. 운명 반전 다 틀렸고 5번 현실에 안주하다. 나는 현실을 떠남 이건 맞지. 나는 현실을 떠남은 밑줄 그어도 5번의 나 쪽은 7번 문제는 가의 길동과 나의 허생의 공통점인데 현실에 대한 저항정신을 홍길동 밖에서 알고 있어 우리가. 홍길동 밖에서 아는 거고 냉정하게 가를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저항정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서 7번이 완성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7번의 그 가에 소신이 죄악이 지중하거늘 도리어 천언을 입어. 자, 평생 한을 풀고 돌아가오나. 7번 문제라고 써나오라고 했지. 홍길동의 한에 대해서 이게 나와야 돼. 근본 천생이라든가 호부호영을 허락받지 못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와줘야 현실에 대한 저항정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7번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세모꼴을 쳐둔다. 그런데 또 답이 될 만한 거 2번 허례의식에 대한 비판은 허생만 해당돼. 3번 입신 양명의 욕구는 길동만 해당돼. 현실 도피적 태도는 허생만 해당돼. 실용적 자세도 역시 허생만 해당돼. 따라서 그래서 답을 보면 없어 답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선택지들 사이에 상대적 비교를 통한 최선책 찾기를 해서 또 1번으로 고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7번 답은 1로 일단 한다. 그 다음 9번은 되게 쉽죠. 왕의 정서적 느낌 사면해줬으니까 홀가분한 거지. 뭐 괘씸하다 뭐 원망스럽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장부의 쾌한 마음 이랬으니까 사면해준 게 그런 내용이고. 자 10번 문제는 많이 틀렸다. 아주 많이 틀렸으니까 별표를 쳐둔다. 나에서 허생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건데 역시 97년 수능 29번 문제를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모든 일은 끝마무리에 달려있다는데 만약에 허생을 비판한다면 이게 가능하지. 자, 허생을 비판해봐 현실 도피야 사실. 따라서 1번은 허생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 사실 조선 후기에 허생전을 쓰고 나서 이게 박지원도 밝혔듯이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밝혀놨어. 자기가 들은 이야기다. 만약에 이게 자기가 창작했으면 허생은 반역자로 몰린다고. 실제로 이 봉건시대 때 이런 소설을 썼다는 건 좀 위험하지. 허균의 자손들도 허균이 있었다라는 말을 싹 없앴다고. 이 홍길동전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어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 홍길동전 쓴 애를 잡아 죽이라라는 국가에 반역하는 소설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허균이 썼다라는 걸 끝까지 감추다가 조선 후기에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실학자가 허균작이다 이래서 밝혀진 거지. 홍길동전의 작가가 허균인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자손들이 모두 다 꼭꼭 숨겼거든. 감추고. 실제로. 위험한 소설이잖아 다. 왕을 비판하니까 실제로. 따라서 1번 허생을 비판한다면 1번 정도고 2번 사소취대라는 말이 있듯이 큰일을 위해서는 자질구레한 일점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법 같은 거 이거 사실 생각 차이지. 예법 별거 아니야. 대를 위해서는 버려야 돼.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한다. 3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시행하라 이런 건 없어요. 4번이 매력적인 오답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위험을 무릅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여기서 위험을 무릅쓴 노력이라고 나온 거라기보다는 무령왕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따라서 작은 것을 버렸다는 거. 이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 그래서 4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를 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야. 지나친 공경은 오히려 얘를 깨는 거야. 과공비례라 했으니 X해. 뒤에 건 좀 맞아. 지나치게 격식만을 찾은 것은 오히려 예도가 아니다. 지나친 공경은 도리어 얘가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10번 답을
2번으로 하고 4번, 5번은 부분적으로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5번은 뒷부분, 4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를 해라. 자, 11번은요. 본받을 점이 리을이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은 사대부의 인습이다. 인습.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은 사대부의 인습이라고 합니다. 자,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쉬겠습니다.